자, 이제 같이 볼게요. 6가지 문제. 기본적인 폼은 사용을 이제 리스트랑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너미레이트 정도만 좀 특별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해보죠. 리스트에 2, 1, 5, 6, 7을 담고 포문으로 요소 전부 출력. 간단하죠. 리스트 일단 만들어주고요. 2, 1, 5, 6, 7 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돌려서 반복문을 돌려서 요소를 출력하면 되는데, 이때 여기 사용되는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을 지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얘도 변수처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용 목적에 맞게끔 이름을 적당하게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value의 약자인 v 가지고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in,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 리스트 자체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으니까 세팅을 해주고요. 그럼 리스트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진행되는 상황마다 각각 값을 하나씩 v한테 꽂아줄 거니까 우리는 v를 출력해내면 되겠네요. 첫 실행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 2, 1, 5, 6, 7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소를 또 전부 출력할 건데 이번에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리스트를 담는 거는 똑같이 가져오도록 하고, 자, 반복문을 써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는 i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랭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A의 길이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몇 남아요? 이 자리에 몇 남죠? 지금 5가지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5가 남겠죠? 이렇게 숫자 5를 그냥 반복문에 넣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range 안에다가 실행 결과를 남겨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출력을 할 건데 여기서 i를 그냥 출력하면 예상 결과는 0, 1, 2, 3,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소값의 결과가 아니니까 이 i를 활용해서 값을 출력하기 위해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i로 바꿨어요. 이건 이제 인덱스의 약자로서 그냥 i를 사용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5, 6, 7 정상적으로 맞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순으로 출력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랭 함수 또 쓰라고 하니까 이 녀석도 가져와서 자, 폼은 작성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도 결국 랭을 쓰려면 i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레인지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역순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방식으로 반복문을 돌리면 우리가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이 안쪽에서 로직을 만든다면 가능은 한데 이제 좀 복잡하겠죠?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되게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range 함수 안쪽에서 애초에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0, 1, 2, 3, 4가 나올 거니까 이걸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가게끔 두지 말고 4부터 0까지 역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이 자리는 지금 4라는 값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왜냐면 4부터 시작값이었죠. 마이너스 1 전까지니까 0까지 돌아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씩 가야 되니까 4,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이게 필요한데 이 자리에 랭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a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이 녀석은 순수하게 5라는 값을 리턴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1까지 진행을 해 줄게요. 이러면 문제없이 4부터 0까지 돌아주겠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리스트의 값을 출력을 해낸다면 역으로 조회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 사용하면서 해봤던 것들이니까 별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약간 이제 응용을 하는 문제 같네요. 자,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내고요. 그 안에 각 달의 끝 날짜들 31, 28, 31, 30, 31,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사실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적당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를 출력을 하는데 1월은 31일까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서 이 리스트를 순회하는 상황 속에 자,
이렇게 하면 반복문이 돌 때마다 v한테 이 값 하나하나가 꽂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밸류, 이 값들은 출력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를 넣어봅시다. 이 자리에 구멍을 하나 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출력할 때 쓰던 거 사용해서 여기다 v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면 요소 값은 반복문이 돌 때마다 바뀔 거니까 그 바뀐 값이 잘 들어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1월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월이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를 해가며 값을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녀석은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1씩 증가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하기 위해 반복문을 하나 더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조금 곤란해져요. 왜냐면 이렇게 이중반복으로 사용해서 프린트 출력을 해버리면 31이라는 밸류 값 하나를 가지고서 1부터 12까지 돌 거고요. 그 다음 28이라는 값을 가지고 1부터 12까지 또 돌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럼 이중반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일씩 증가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i한테 1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로 여기다가 i를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러면 반복문 돌 때 1월은 31일까지 어쩌고저쩌고 쭉 다 나오겠죠. 방금 전에 한 거랑 달라지는 건 변수를 활용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상황인데 얘가 이제 이 출력을 한번 하고 나면 값이 1 증가된 상태로 다음 출력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1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증감식을 그냥 이 반복문 안쪽에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1인 상태로 반복문 돌았을 때 첫 번째 v는 31 여기 꽂힐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1이었으니까 1 꽂힐 거고, 출력하고 나서 다음 반복문 올라가기 전에 이 녀석도 1 처리를 하겠죠? 그럼 바깥에 있는 i는 2가 된 상태로 다음 반복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28이라는 값을 v한테 또 꽂을 거고 그걸 사용할 거고, i는 현재 2니까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i를 여기 반복문 안쪽에다 넣었다면 이거 의미 있어요? 얘는 의미가 없겠죠. 반복문이 돌 때마다 매번 1이었던 애를 출력하고 1 증가시키는 로직을 수행할 거니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변수를 사용하는 그 영역, 어디서 사용을 했을 때 올바르게 쓸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제 랭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이거는 가져와서 재사용을 하도록 하고, 자, 길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쓰라고 한 대로 써볼게요. 자, 이러면 이거 그냥 i 출력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값이 0부터 11이잖아요. 그렇죠? 0부터 11. 우리한테 필요한 출력 값에서는 1부터 12가 하나 필요하고 리스트가 들고 있는 값들이 하나씩 필요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0부터 11을 얻어냈네요. 그러면 얘는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에 얻어낸 값에서 플러스 1씩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1부터 12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1부터 11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녀석을 우리가 리스트의 요소값과 함께 써야 되니까 출력문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녀석이 여기 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밸류였던 이 녀석은 이제 그 밸류를 우리가 리스트 반복문 안에서 바로바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리스트 안에 있는 밸류를 가져와야겠죠. 뭘로? 인덱스 번호로. 이때 인덱스 번호는 i 플러스 1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i 그 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0부터 11번 인덱스까지 돌아줄 거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녀석, 이 함수를 어느 정도 그냥 생각만 좀 해보시면 돼요. 검색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이썬 안에서는 이 녀석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상황이 꽤나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이만큼 또 재활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활용해서 이너미레이트도 써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도 결국에는 함수예요. 우리가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같은 녀석인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반복문 상황과 좀 뭐가 달라졌죠? 제가 적은 이만큼의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는 포문을 쓸 때 이 변수 부분에다가 변수를 하나만 적었었어요. 근데 지금 두 개를 적었습니다. 구분자는 컴마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일단 이 변수 두 개, 얘는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왔을 때 얘가 반복되는 시점에 데이터를 꽂는 부분이었죠, 변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사용하면 인덱스로 꽂을 수도 있고 뭐 밸류로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두 개를 썼다라는 건 이 함수의 리턴 결과가 매번 두 개씩 나올 거란 얘기고요. 그 두 개를 각각 하나씩 꽂아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포문 안에서 실제로 이 in 뒤에 오는 녀석이 여러 개의 값을 반환을 하는 상황이면 여러 개를 받아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3개면 3개, 4개면 4개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뭔데 제가 저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지 얘부터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 결과를 출력해서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잖아요. 자, 얘는 뭔가 출력을 했더니 이너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주소값 같은 게 나왔어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온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뭐 리스트로 만들어서 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형태를 좀 변환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리스트로 변환해서 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대괄호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데이터 하나하나가 각각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리스트 안에 우리가 컴마가 찍히기 전까지는 하나의 데이터죠. 그러면 지금 괄호 0, 31 괄호 닫기, 그 다음 컴마 찍힌 거, 이게 리스트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리스트의 요소 값들을. 그러면 지금 이 소괄호가 씌워져 있는 이만큼이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 하나의 데이터는 무슨 형태예요 지금? 이거 파이썬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튜플의 형태죠. 그렇죠? 자,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각각의 값들이 이 튜플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0, 31, 두 번째 1, 28, 세 번째 2, 31. 그럼 결국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은 리스트가 갖고 있던 밸류들 아닐까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거랑 동일한 녀석들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0, 1, 2, 3, 2, 4 얘네들은 도대체 뭘까요? 네.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인덱스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실제로 얘는 인덱스 값을 여기다가 반환시켜 놓은 건데,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 값이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뭐 1, 2, 3을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데이터는 0번 방이라고 하는 고유한 방 번호가 있어요. 인덱스 번호가. 여기는 1,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자, 실제로 이 리스트 안에는요, 지금 밸류 값 12개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밸류 값 12개 말고 인덱스 값 12개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진짜 엄밀히 따져보면 결국에 이 리스트 A라는 리스트 안쪽에는 2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덱스 번호 데이터 12개, 그리고 실제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 데이터 1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너미레이트는 이 모든 데이터를 꺼내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와 밸류를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인덱스는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였고 알아서 생성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가 한 세트라는 걸 파이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트를 튜플로 각각 만들어서 반환시켜주는 게 이너미레이트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복문에서 사용된 이 문구가 약간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너미레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A를 인자로 넣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는 데이터는 뭐예요? 첫 번째로 오는 데이터는 인덱스죠.
그래서 제가 i라는 이름을 지어서 첫 번째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는 데이터는 value니까 v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이 형태를 쭉 보시면 인덱스가 앞에, value가 뒤에 나오고 있죠. 이 구조가 랜덤인가요? 무조건 인덱스가 앞에, value가 뒤에 나오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뱉어주는 그 값을 제가 여기다가 꽂으려고 할 때도 얘가 랜덤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동작을 하겠죠?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순서대로 꽂힐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0,31 이렇게 소괄호로 씌워서 튜플 형태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0이 i에 31이 v에 이렇게 순서대로 꽂혀줄 거라 반복문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이 이너미레이트를 사용을 하면 리스트를 순회하는 상황 속에서 반복문을 돌린 상황 속에서 인덱스 번호도 찾아낸 거고요. 밸류 값도 찾아낸 거예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0부터 11까지 돌 거니까 이 값은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될 거예요. 밸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v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너미레이트 생각보다 별거 없는 아주 심플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과 밸류라고 하는 녀석이 1대1로 각각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인덱스 하나당 밸류값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곧 배우게 될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개념 자체가 특별하지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인덱스 하나당 밸류 하나가 1대1로 매칭이 된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1대1 매칭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중에 좀 유사한 녀석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1대1로 매칭시켜서 한 번씩 수행시켜주는 거. 이거 맵 함수도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맵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int, 정수형 변환기 같은 거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결국 이 값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연결시켜주는 과정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럼 일단 리스트를 포문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 정도 문제 가볍게 풀어봤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녀석인데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코드를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 출력 결과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 두 개는 1, 2, 3, 1, 2, 3 둘 다 똑같이 나올 거고요. 같은 형태로 여기서는 A는 str, B는 int라고 하는 타입이 존재하겠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으실 텐데 자, 이 둘의 결과는 위에 거는 연산된 6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밑에 거는 1, 2, 3이라고 하는 그냥 문자가 이어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 이거를 갑자기 다시 기초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에 대한 특징적인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이거 우리가 str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그냥 문자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생각보다 독특한 녀석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특이한 녀석이라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아니. 자. 이거 출력하면 결과 혹시 뭐 나올 것 같아요?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 사용된 랭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리스트 사용할 때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함수였죠.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뭐 리스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3개를 넣어놓은 상태면 이 C를 가지고 랭을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그냥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동작을 하는 앤데 이 녀석이 이 상황일 때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자, 얘는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에러가 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빨간 줄이 7번 라인에 그어져 있고요.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숫자 1, 2, 3을 들고 있던 녀석이었어요. 그 녀석을 랭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난 상황이고 에러 내용을 보니까 object of type int has no 랭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int라고 하는 이 타입은 랭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못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나기 전에 출력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7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전에 출력이 하나 이루어진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다라는 건데 그 결과로 3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타입이죠. 얘는 str이었고 얘는 int예요. 그랬더니 str을 랭을 쓸 수가 있네요. 심지어 3이라는 결과 나왔고요. 근데 int는 그게 불가능. 자, 우리가 리스트의 길이를 찾아낼 때 쓰는 랭이라는 함수를 문자 str 타입의 데이터한테 넣었더니 길이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제가 데이터를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길이를 물어봅니다. 자, 이 녀석은 4가 나올까요? 방금 전에 3이 나왔던 이유가 이 글자 수를 따진 거라면 지금은 4가 나오는 게 맞겠죠? 실제로 4가 잘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문자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값들은 리스트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리스트처럼 다뤄지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리스트는 리스트고 str은 str이에요. 둘이 다른 타입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정의를 좀 따져보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인자로 리스트 혹은 튜플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얘네들의 길이도 알려줬던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랭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맞습니다. 그럼 문자열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지금 키워드 워딩으로 나오고 있는 이 문자열 얘는 도대체 뭐길래 그냥 데이터처럼 그냥 일반 값처럼 생겼던 이 데이터를 길이도 반환시켜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문자열. 우리가 지금까지 str을 다루면서 뭐 문자라고도 했고 문장이라고도 했고 뭐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다 문자열이 정석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자열이라는 건 문자 배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 자체에는 배열이라는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낌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문자 배열처럼 느끼시면 된다. 그럼 이 녀석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냐? 얘는 리스트랑 유사하게 다룰 수 있어요. 똑같진 않고 유사하게. 그 유사하게가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랭 사용 가능했죠. 길이를 찾아줬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 출력에 대한 결과. 얘는 과연 어떤 데이터를 우리에게 출력을 해줄 수 있을지 혹은 에러가 날지. 자, 이 녀석은 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해서 보여줍니다. 얘가 1인 이유. 이거 이 정도 결과를 봤으면 이제 예상이 가능하죠. 리스트랑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한 문자 배열이었는데 그 녀석을 가지고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 봐 라고 했더니 1을 반환시켰어요. 그럼 얘는 1, 2, 3, 4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서 0번,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추를 진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이러면 얘는 1, 2, 3, 4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 얘는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이런 인덱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어 라고 하는 에러를 뱉어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리스트랑 유사하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사냐면 그렇다고 이런 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어펜드라고 하는 이 함수는 실제로 리스트한테 쓸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지금 리스트랑 다른 str이라고 하는 문자 열 타입이죠. 엄밀히 다른 타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ppend라는 함수를 혼용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속성이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str이라는 타입한테는 쓸 수가 없고요.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어떤 결과 나올까요? 일단 0번 인덱스 4개 중에서 0번 인덱스면 값 1이죠. 1 더하기 3번 인덱스면 4죠. 1 더하기 4네요. 이거 연산해서 5 나올까요? 얘는 14 나오겠죠? 왜냐면 이렇게 찾아낸 값 결국에는 문자 str 타입이니까 문자 더하기 문자일 거니까 이어붙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연산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인트라고 하는 형변환까지 진행을 해줘야만 올바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5라는 값을,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응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타입 다 찍어 보시면 돼요. str 나옵니다. 이런 게 있고 리스트랑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한번 결과를 예상을 해보세요. 이거 뭐 나올까요? 이걸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일단 여기 안에 프린트 출력문 안에 쓰여져 있는 이만큼 이거 보면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라 쓸 수 있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제가 문자열 str이라는 타입은 리스트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슬라이싱 얘도 가능합니다. 동작하는 원리는 동일해요. 왜냐? 인덱스를 얘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인덱스가 이렇게 앞부분에 위치를 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2번 인덱스부터 여기부터 5번 인덱스까지 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면 3, 4, 5겠네요. 그죠? 그죠?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문자열에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안에서 이런 것도 동일한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콜론 왼쪽 자리가 비어 있으면 처음부터 5번 인덱스까지니까 1, 2, 3, 4, 5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2번 인덱스부터 끝까지니까 3, 4, 5, 6 같은 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했던 개념은 동일하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다가 예제 코드 하나를 적어 드릴 거고 이 예제 코드의 실행 결과 띄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건데 그 문제는 쉬는 시간 지나고 열어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풀어 보시면 되고 얘부터 먼저 그리고 제가 참 이거 따로 안내를 안 드렸긴 했었는데
파이썬에서 이거 하나만 보고 가죠. 네, 자, 파이썬에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거 4개 다 파이썬에서 문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차이를 좀 느껴보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홀다운표로 문자를 감싼 거 사용 가능했죠?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쌍따옴표도 간헐적으로 계속 써왔어요. 제가 쌍따옴표 쓸 때도 있고 홀다운표 쓸 때도 있고 따로 언급 안 드렸지만 둘을 같이 혼용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한 글자만 있어서 헷갈리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해버리죠. 자, 출력 결과를 보고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홀다운표랑 쌍따옴표 둘 다 문자 str이라고 하는 문자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인데 얘네들은 동일합니다. 그냥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3개짜리가 지금 새로 튀어나왔어요. 이건 지금까지 써본 적은 없는데 자, 이 녀석 3개짜리로 저장했더니 출력 결과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결과랑은 살짝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출력의 결과가 막 줄바꿈도 되어 있고 띄어쓰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죠. 이러면 안 달라요. 이 3개짜리 쌍따옴표가 3개든 홀따옴표가 3개든 이 녀석은요, 내가 이 안쪽에서 줄바꿈을 하면 한 대로, 띄어쓰기를 하면 한 대로, 그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지금 띄어쓰기 줄바꿈을 한번 했으니까 여기가 줄이 바뀐 거고요. 여기 띄어쓰기 한 번을 했으니까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따옴표 3개짜리 열고 닫고 이 녀석은 이 안에서 줄바꿈이나 공백 같은 것들을 다 인지해서 출력을 해주는 방식. 자,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거는 애초에 지금 보세요. 자, 줄바꿈을 했더니 당장 지금 뭐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쓰는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줄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좀 길게 몇 줄의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싶다, 텍스트를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3개를 엮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쌍따옴표 3개랑 홀따옴표 3개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사실 자바도 저런 게 가능해요. 문자를 이제 줄을 바꿔가면서 입력을 할 때 그걸 다 고스란히 인식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파이썬도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만 먼저 판단을 해 볼까요? 제가 이거 리스트랑 유사한 녀석이라고 했죠. 그리고 슬라이싱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S2의 값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고 나서 S를 출력하면 그리고 S2를 출력하면 이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우리 리스트랑 유사한 녀석이니까 비슷하게 상황을 대입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변수에 집어 넣으면은 이거 아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얕은 복사 개념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당연히 얘가 변한다고 해도 S가 변하지 않아요. 그쵸? S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싱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S를 해서 넣으면 이건 어때요? 이걸 리스트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리모컨 연결하는 개념이라서 애초에 S2의 값이 바뀌었을 때 S도 같이 바뀌겠죠.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얘는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TR 자체는 리스트랑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런 걸로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슬라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개념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예제 마저 작성해 드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S와 S2를 가지고서 여러가지 출력, 슬라이싱을 통해 출력을 해본 결과들인데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걸 화면에 제가 띄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네 이런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띄워 놓을 거니까 이걸 참고해 가시면서 쉬는 시간 끝나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